50여 년 만에 개편된 춘천 시내버스 노선이 오늘부터 본격 운영됐지만 완전히 바뀐 버스 노선과 시간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가채점을 바탕으로 면접과 논술 준비 등 본격적인 진학 준비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인묵 양구군수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춘천시 북산면에서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 유충 7개가 확인됐지만 환경부의 서식지 보호 대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0여 년 만에 새롭게 개편된 춘천 시내버스 노선이 오늘부터 본격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바뀐 버스 노선과 시간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춘천 김유정역 앞에 25인승 마을버스 봄봄이 승객들을 태웁니다. 이곳은 그동안 시내버스가 다녔던 곳이지만 이제부터는 마을버스만 운행됩니다. 반세기 만에 춘천 버스 노선 전면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시내와 읍면 노선이 분리됐고 읍면 노선에는 읍면과 중앙시장까지만 마을버스가 운행됩니다. 기존 89개 노선 중 겹치거나 비효율적인 노선이 통폐합돼 48개 노선으로 단순화됐습니다. 강원대학교를 관통하는 청춘 노선도 새로 생겼습니다. 남춘천역을 왔다 갔다 할 때 버스가 너무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택시 이외에는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었는데 버스라는 또 하나의 교통수단이 생김으로써 하지만 완전히 바뀐 버스 노선과 시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중앙시장에서 노인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버스 번호가 1번부터 14번, 100번부터 400번으로 완전히 변했고 어떤 버스가 어디까지 가는지 전혀 듣지 못했다며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얼마나 경제적이라고 해가지고 이따위 짓을 해요. 저 맘대로 시민들 여론을 들어봐야지. 농촌 버스 정류장에도 마을버스 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은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린 주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8시 10분에 오는 걸 그걸 타려고 나왔는데 시간이 이렇게 돼서 몇 시에 오는 걸 그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기다렸어요. 게다가 개편 전 버스 노선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정류장도 있었습니다. 마을회를 개최해서 그걸 하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됐다는 거죠. 그래놓고 무조건 하고서 날짜 됐으니까 15일 됐으니까 버스 준비됐으니까 개통하겠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이 고생하는 거예요. 예상을 뛰어넘는 격한 반응이 이어지자 현장에 공무원들이 긴급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시는 바람에 지금 굉장히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반세기 만에 개편된 춘천 시내버스 노선. 하지만 춘천시의 준비와 홍보 부족으로 당분간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춘천시 북산면에서 반세기 만에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가 발견됐습니다. 7개의 유충이 한꺼번에 확인되면서 일대 서식지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환경부의 대처가 더디기만 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천연기념물 218호 장수하늘소가 발견된 춘천시 북산면입니다. 과거 장수하늘소 서식지로 이를 증명하는 비석이 지금도 놓여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일부 지역이 수몰되면서 발생지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도 해제됐고 이후 장수하늘소가 절멸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곳 춘천시 북면 야산에서 장수하늘소 유충이 발견된 것은 국내에서 46년 만입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체가 발견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곳 서식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달이 훌쩍 지난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발생지 조사는커녕 출입 통제 등 어떠한 보호 움직임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진짜 이 비석에 대한 것도 정확히 파악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지 그냥 어디서 발견했다 그 말만 딱 떠들면 끝이고 그리고 소식 없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장수안을 쏘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으로 발생지 역시 중요한 만큼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 등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아직 장수하늘소를 발견한 장소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자료는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정까지 나와 있지 않아서 저희도 가게 되면 이제 최초 발견은 문화재청 쪽하고 같이 협업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당장 눈이 내리면 사실상 발생지 조사가 한동안은 불가능한 상황. 장수하늘소의 추가 서식 여부 등 활발해야 할 사후 조사가 관련 기관의 뜨뜨미지근한 대처 때문에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자 강원도 스키장들이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스키 동호인들이 가을산이 펼쳐진 철원에서 스릴을 만끽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엽이 채 지지 않은 가을산 한가운데가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스키장 개장 소식에 전국에서 천여 명의 스키와 스노보드 동호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개장한다 그래서 회사에 연차도 부랴부랴 쓰고 어젯밤에 달려왔어요. 저마다 특이한 복장으로 슬로프를 가르고 점프를 하며 묵혀둔 실력을 뽐내봅니다. 올해는 골룡포까지 등장했습니다. 단풍이 남아있는 산에서 즐기는 스키는 이맘때 강원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가을과 겨울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산에 보면 단풍도 울긋불긋 남아 있고 또 막상 또 슬로프엔 눈이 또 겨울이고 참 색다른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평창 지역 스키장들은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지난 주말부터 눈 만들기에 들어갔고 슬로프에 30cm 이상 눈이 쌓이면서 평년보다 한 주가량 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스키 인구는 2012년 680만 명을 넘어섰다 동계올림픽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는 439만 명까지 급감했습니다. 스키 업계는 이번 시즌 스키 인구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축제, 송어축제나 눈꽃축제 등에 연계해가지고 상품을 좀 개발을 해서 평창 지역을 시작으로 강원도 내 주요 스키장들은 다음 주까지 잇따라 문을 열고 이번 겨울 본격적인 시즌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가 일주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첫 영화제치곤 많은 관객들이 찾았지만 보완 및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유명 배우와 감독들이 레드카펫을 밟는 것으로 시작된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가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32개 나라 73편의 영화가 도심 곳곳에서 상영됐습니다. 최인호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고전 작품들이 오랜만에 관객을 찾았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팝가수 밥 딜런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폐막작으로 상영됐습니다. 다른 영화제는 좀 약간 신작 위주긴 한데 이번 영화제는 좀 보관품이랑 신작 말고 주로 옛날 영화나 좀 못 보던 영화들이 많아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서 보러 겸사겸사 바다도 볼 겸. 세계적인 거장 감독의 강연과 영화 관련 포럼, 백인 감독의 백초길이 100편의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는 첫 해임에도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성공 개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27,200석 가운데 22,779명의 관객이 찾아 좌석 점유율이 83.7%에 달했습니다. 개막작과 폐막작을 포함해 24차례나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영화는 지역 어르신이나 학생들을 동원해 좌석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또 관객이나 국내 주요 언론들의 관심을 끌만한 스타급 영화 배우들을 직접 볼 수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직위원회는 첫 영화제에 대한 비판과 조언을 반영해 내년에는 더욱 알찬 영화제로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영화제의 규모나 혹은 그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보다는 강릉이라는 도시의 분위기에 맞게 영화제 프로그램을 좀 더 차별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광, 휴양, 그리고 강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과 영화제가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한편 조직위는 지역 영화 3편에 대한 제작 지원을 해 내년 영화제에서 완성작을 상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은 가채점을 바탕으로 면접과 논술 준비 등 본격적인 진학 준비에 나섰습니다. 도내 각 고등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의 가채점 결과를 파악해 수시 전형에 적용되는 수능 최저 기준을 확인하고 내일부터 치러지는 대학별 수시 면접과 논술 지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강원진학지원센터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정시 모집 지원자를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과 면접 등 맞춤형 대입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인묵 양구군수의 무죄가 확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열린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군수는 지난해 2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명 가운데 조인묵 양구군수와 심규원 동해시장이 3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과 최문순 화천군수 등은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사시 육군 헬기의 이착륙을 위해 사용된 도내 육군 헬기 예비작전기지 12곳이 폐쇄되거나 용도 변경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헬기 예비기지가 평상시에는 운용 실적이 저조한 데다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고 지역 주민들이 기지의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며 국방부에 폐쇄 등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양구와 화천, 평창 등 도내 6곳에 위치한 헬기 예비기지를 폐쇄하고 철원과 인제 등 6곳은 전술훈련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 이후 감소하던 도내 수출이 10월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10월 강원도 내 수출은 1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월별 수출도 8월 마이너스 8.3%, 9월 마이너스 3.2%에 이어 석 달 만에 증가로 전환됐습니다. 핸드메이드 창업 청년들의 창작 공간인 춘천 근화동 396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춘천 근화동 396은 지역 청년 창업자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춘천역과 남춘천역 사이 경춘선 철도 하부교량 아래에 설치됐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오픈위크 기간 근화동 396에 입주한 18개 팀의 창업 아이템을 활용한 체험 행사와 핸드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한편 근화동 396은 부지 면적 469.66제곱미터에 컨테이너 3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핸드메이드 개별 입주 공간,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그램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전국교육복무직본부 강원지부가 오늘 오후 강원도 교육청에서 교무행정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도내 교무행정사 1,300명이 도내 학교와 교육청에서 근무하며 대부분의 교무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기본급이 160만 원에 그치는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 조정과 유급 휴가 10일, 직무수당 2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닷새째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강원대학교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놀이를 하려면 파업을 중단하라는 병원 측의 협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병원 비정규직 노조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야 할 병원이 일방적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며 노동자를 우롱하지 말고 시간 끌기를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규직 전환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MBC 이상민 PD가 제작한 프로그램 나이아가라가 오늘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 프레스클럽홀에서 열린 2019 방송문화진흥회 지역 프로그램 대상 시상식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나이아가라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도전을 다룬 실버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올해 한국방송대상 작품상과 이달의 PD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춘천 MBC를 비롯해 전국의 지역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특집 프로그램 지역 독립선언도 2019 방송문화진흥회 지역 프로그램 대상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